지금부터가 진짜 본격 버블의 시작은 맞는 것 같거든요. 버블이 시작하면은 올라타야 돼요. 왜냐면은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파란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회사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국방 원투 기업이다 이게 착각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는 3년 뒤에 잘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거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결국 테슬라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FSD가 잘 풀리든 아니면 로봇이 잘 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입법. 오늘은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님과 대선 이후 한국 증시 흐름과 하반기 미국 시장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무역 협상 이제 타결 기대에 미국 주식 ETF들이 이제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좀 주식을 사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2025년 올해 이제 하반기 미국 시장 좀 증시 전망을 좀 해주시자면 어떨까요? 저는 일단 트럼프가 지금 속된 말로 얘기해서 그냥 글로벌 리딩방 방장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본인이 말하는 대로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흘러가는 거에 너무 흠뻑 취해 계시거든요. 원래 미국 대통령은 근데 솔직히 그럴 힘이 있는 자리긴 한데 이 아저씨는 유독 심하게 쓰는 거죠. 원래 프로레슬링 하던 아저씨니까. 그래서 지금 본인이 WWE를 전 세계 대상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말한 거는 일단 눈여겨 듣는 게 약간 귀담아 듣는 게 맞아요. 네. 일단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 게 관세가 원래 없었잖아요. 없었다가 갑자기 생겼어요. 쭉 떨어졌죠. 그랬다가 지금 아예 없어지진 않았어요. 한 10% 정도 남아있나 그렇고 아직 타결 다 안 됐고 근데 전고점 근처까지 왔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게 없어지면은 그럼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력이 있는데 본인이 예고 홈런까지 쳤으니까 이렇게 소위 말하는 관심 종자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서 이제 이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올리고 싶으면 본인이 올릴 수 있는데 본인이 말까지 했으니까 제 생각에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일단은 올라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거는 사실 펀더멘탈이랑 아무 상관없죠. 펀더멘탈이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솔직히 하라면은. 근데 일단 글로벌리 봤을 때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의 전략이 제가 느끼기엔 어떻던 거 같냐면은 원래 관세를 너네만 하고 있었을 때 우리도 관세 매기겠다 한다 같이 내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내리겠다고 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타결이 전 글로벌리 다 같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앞으로 관세 측면에서 보면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약간 관세도 관세지만 AI 쪽도 아직까지 초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생각이랑 조금 반대긴 한데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있는 건 사실이고 본인이 이렇게 관심 받기 좋아하시는 분이 올리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좀 귀담아 듣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펀더멘탈이랑 별개로, 제가 펀더멘탈 별개의 말을 계속 왜 하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미국 물가가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잡히진 않았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CPI가 잡힌 거지 물가가 잡힌 게 아니에요. 근데 CPI는 변화량이고 물가는 누적 지수가 물가인데 이미 누적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거만큼 지금 뭔가 더 사실 원래대로라면 사실 물가가 CPI가 8% 이렇게 있었으면은 한동안 떨어져 져야지 4% 평균으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물가는 높은 편이고 실제로 미국 평균 가계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꽤 가난할 거예요. 원래 미국 가게는 현금을 많이 들고 사는 가게가 아니에요. 근데 지표는 좋아요. 근데 지표가 좋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돈을 많이 받는 사람 몇 명이 지표를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냥 보면은 국회의원 평균 자산 낼 때 재벌가 국회의원들은 빼고 내잖아요. 왜냐면 걔 혼자 넣으면은 걔 때문에 평균 자산이 100억이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빅테크 같은 애들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빅테크 직원들 보면 이번 딥시크 나왔을 때 그 페이스북에서 대충 시니어 엔지니어나 매니저 한 명 정도가 받는 금액으로 학습을 시켰다 했는데 그냥 5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50억인 거예요. 근데 연봉이 50억인 애가 한 명 있으면은 그럼 나머지 한 10명 정도는 연봉이 1억이어도 평균 연봉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착신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실제로 경기가 좋은지는 좀 저는 미지수기는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반적으로는 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은.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안 피곤하죠.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전체 경제는 괜찮은데, 왜냐면 경제는 이제 1달러씩을 한 표로 가지는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측면으로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인두스로 보면은 안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그 간극이 있어가지고 계속 전 불안하게 보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제 돈 많은 형들은 이제 괜찮으니까 올라가겠죠. 엔비디아랑 뭐 테슬라, 메타 이런 아마존까지 뭐 주가가 크게 올랐거든요. 그럼 네네. 이런 흐름이 좀 기술주만의 단기 반등으로 보시는지 아까 AI가 초입에 있다라는 의견에 좀 동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뭐 AI 이쪽 분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기술주 위주로 쏠려서 갈 것 같은 게 그 최근은 아니면 몇 달 전에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칼럼이 있었는데 미장이 국장화되고 있다. 이런 칼럼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거 한국인이 쓴 거 아니거든요. 그냥 US 스톡마켓이 코리아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말이 맞거든요. 실제로 테마주 위주로 좀 가요. 근데 지금의 테마는 확실히 AI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AI 기술 이쪽. 그쪽을 올라가면은 그 이유를 붙여서 올라가고 그래서 기술주는 좀 불확실해도 그냥 다 용서해주고 근데 반대로 좀 기술주 말고 좀 더 약간 예를 들어 뭐 보험사나 뭐 이런 거 있다 얘기하겠지만 이런 회사들은 또 약간 시장이 너무 엄격해요. 근데 그런 쏠림은 지금 보면은 저는 비상장 주식을 기준으로 상장 주식이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상장 주식에서는 더 심해요. 비상장 주식에서는 AI 아니면 돈을 아예 못 받고요. 오픈 AI에서 나왔던 사람이 창업한다. 그러면 일단 1,000억을 받고 시작해요. 법인도 없는데. 실제 한국에서 지금 그런 케이스들이 몇 개 나오고 있죠. 뭐 1,000억은 아니어도 몇십억씩은 다 법인도 없는데 받거든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상장사 주식이라 다를 거 없다. 어차피 투자자는 비상장 투자하는 사람이나 상장사 투자하는 사람이나 큰 손은 대충 컨센서스를 공유하는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약간 핫토픽은 AI라서 기술주 쪽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럼 뭐 상승장의 시작으로 봐도 괜찮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승장이 저는 좀 많이 불안한 부분이 아까 AI가 초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었고 또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는데 저는 그렇다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본격 버블의 시작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약간 그래서 이거 잘 들어야 되는 게 그 버블이 시작하면은 올라타야 돼요. 왜냐면은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 시작한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버블이 시작한다는 말이 이제 약간 본격적으로 더 약간 돈을 올라갈 태워서 것 올라타야 같다.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나올 때는 알아서 잘 나와야겠지만 어쨌거나 일단 올라갈 건 맞아 보인다. 근데 제 생각엔 지금부터 올라간 건 살짝 버블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따가 AI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AI 성능 자체는 지금 좀 약간 수렴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AI를 쓰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확실히 최근 GPT나 오픈 AI 쪽 애들이 만드는 그런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는 속도가 갈수록 늦어지고 원래대로라면 이미 한 1년 전에 GPT-5 나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아직 4.5 나왔다가 4.5를 또 4.1로 롤백을 했어요. 너무 가성비가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진짜 약간 인류가 이번에 인공지능 관련된 발전은 여기까지 언저리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투자는 미친 듯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돈 버는 회사는 없어요. 근데 이게 돈 버는 회사가 없는 거를 받아들인 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AI는 돈을 못 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초입이라서 그렇다. 근데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도 아직까지는 후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 초입이다. 그러니까 이제 손정희 형님이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미친 듯이 이제 돈 넣고 오픈 AI도 최근에 윈드서프라는 기업을 3빌리언,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대충 한 4.2조겠죠? 그 정도 주고 샀거든요. 사실 제 생각에는 꽤 말도 안 되는 밸류기는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시장에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하는 걸 보면은 AI 쪽은 지금 돈이 많아요. 그리고 돈을 더 쓰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빼서 AI에다 쓰려고 그러지 그 반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쏠림은 확실히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겠죠. 어쨌거나 좀 국장처럼 흘러가는데 이번에 테마는 AI가 아직까지 맞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주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 네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최근 이제 팔란티어가 또 나스닥 시총 10위권에 진입을 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같은 주가 상승이 뭐 실적 기반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과열이나 투기다 뭐 이런 해석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PR만 보면은 무조건 투기인데 근데 사실 또 내막을 봐야 되는 게 사실 이게 제가 파란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회사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네네네. 면접을 보고 이제 그래서 꽤 많이 붙었는데 이제 네, 갔다가 5차까지. 이제 5차였나 4차였나 어쨌거나 갔다가 이제 다운됐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테슬라에서 애플 설명해봐 하면은 아이폰 팔아요. 뭐 테슬라 설명해보면 차 팔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팔란티어는 못 팔아요 하면은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얘는 이래가지고 돈을 잘 버는 거거든요. 실제로 얘네가 하는 거는 컨설팅 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나 뭐 맥킨지나 이런 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피어그룹을 따지자면은 엑센추어 같은 상장사들이 있어요. 거의 IT 컨설팅 회사거든요. 근데 얘네는 컨설팅을 약간 테슬라처럼 해요. 그래가지고 뭐 엑센추어 대 팔란티어는 약간 자동차 회사 대 테슬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보다 테슬라가 멀티플을 잘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컨설팅 펌보다는 얘네가 잘 받는 게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로 그렇고 두 번째로 제가 면접 내용을 막 비주얼 구주얼 말할 수는 없는데 면접을 NDA를 쓰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내용을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일단 면접을 봤던 사실까지는 비밀이 아닐 텐데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네,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한국에서도 엔지니어를 뽑는다. 전 엔지니어 롤로 지원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장사가 잘 된다는 증거다. 보통 아시아에서 뽑으면 일본에서 좀 뽑든지 싱가포르에서 좀 뽑고 말지 한국에서까지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근데 팔란티어가 실제로 보면은 이거는 제가 컨설팅 펌에서 일하면서 이제 약간 보는 피어 그룹으로서 보는 건데 일단 되게 비싸요. 객단가가 엄청 높아요. 인당 객단가도 엄청 비싸요. 근데 재밌는 게 팔란티어는 연봉은 적어도 글래스도어 기준으로는 되게 싸요. 그래요? 1억 한 중반 하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싼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럼 이 차이가 있잖아요. 얘가 돈은 되게 세게 받는 편인데 월급은 그렇게 많이 안 주고. 제가 볼 때는 이 차이가 일단 되게 첫 번째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고 두 번째로 얘네는 되게 웃긴 게 보통 컨설팅 펌은 아무리 잘해도 저는 투자할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게 그냥 들어가서 일한 만큼 돈 받아요. 맨먼스로 받는다는 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노동력에 비례해가지고 돈을 받는데 팔란티어는 또 얘네가 또 특이한 플레이라는 게 얘네가 가진 온톨로지니 AIP니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뭐냐면은 얘네 자체적으로 기업 안에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줄 때 쓰는 그런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그걸 깔아주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계속 돈을 받아요. 이거 사용료를. 그러니까 노동력에 비례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노동력보다 더 돈을 많이 받는 좋은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일반 컨설팅 펌보다 확실히 얘네가 멀티플을 많이 받는 게 이해가 가고 장사도 잘하고 있는데 자, 사람들이 팔란티어를 보고 보통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은 국방 원툴 기업이다. 이게 착각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민간 쪽이 뒤에 커지고 있어요. 한국에 들어온 거는 애초에 대놓고 조선 때문에 들어온 거였고 예. 애초에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게 방산 기업은 멀티플의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방산 기업은 솔직히 나라가 바보가 아니고 유일한 고객이잖아요. 그 돈을 마진을 엄청나게 많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진이 기본적으로 상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진 않아요. 그리고 액수도 커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크니까 대신에 마진의 상방은 명확해요. 그래서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국방 기술을 가지고 하는 기업의 가장 좋은 다음 루트는 뭐냐면은 국방 기술이 어려운 기술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잘 돌아가야 되니까 난이도가 높아요. 솔직히 여객기 만드는 것보단 전투기 만드는 게 어렵겠죠. 근데 여객기 만들 때 그런 기술들을 갖다 쓰면은 좋은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보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투기 섹터가 있고 아인 섹터가 있는데 당연히 아인 섹터가 훨씬 커요. 근데 얘는 여기서 돈 받으면서 R&D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팔란티어도 비슷해요. 팔란티어도 당연히 방산 섹터에서 일을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공공 섹터에서 일하는 것도 있고 그 섹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앞으로 더 좋게 보는 건 민간 섹터죠.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착각한 것 중 하나가 미국이 뭔가 방산 섹터가 엄청 클 거라고 착각하는데 미국에는 방산도 딱딱 긁어막아봐야 애플 반도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보통 GDP 대비 3% 정도 그 국방비 지출하면은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5% 지출하면 군사 국가예요 사실상.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약간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방산이란 거의 비중이 아주 클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민간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민간 사업의 확장이 되고 있는 게 사실 되게 좋게 보이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전 팔란티어는 앞으로 밝게 보기 그러니까 이거는 전망을 밝게 보는 거고 근데 주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연봉이 짜다고 그랬잖아요. 연봉이 짠데 하는 일은 빡세요. 이게 대놓고 공시에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공시에 제가 팔란티어 공시 읽어보고 좀 웃겨가지고 좀 웃겼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전진 배치를 한대요. 그래서 전진 배치가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 부연 설명도 써 있는데 우리는 개발자를 수송기를 태워서 바그다드로 보낸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전진 배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진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제가 지원했던 그 롤 이름도 프론트 디플로이드 엔지니어예요. 프론트 디플로이가 진짜 전진 배치예요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식이니까 얘네가 솔직히 돈을 많이 안 주면 안 되는 기업인데 돈을 글래스도 기준으로 적게 준다는 거는 몇 가지를 시사하는데 그 몇 가지의 본질은 뭐냐면은 스톡으로 준다는 거예요. 들고 있는 주주 중에서 기업 사람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심지어 예전에 모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팔란티어를 보고 대놓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건 주주를 위한 회사가 아니라 직원을 위한 회사다. 이렇게 주식을 많이 퍼줄 수가 있느냐.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회사가 올라갈 때는 안 팔아요. 주가 올라갈 때 안 팔아요. 애사심도 같이 올라가죠. 참고로 제가 예전에 NC에 있을 때 리니지 나오면서 애사심이 같이 올라갔죠, 주가랑. 네, 그랬다가 이제 떨어지면은 애사심도 같이 박살이 나요. 자기 재산이 실시간으로 같이 박살이 나니까 그럼 또 팔아요.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은 그럼 또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폭이 왔다 갔다 클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사실 이제는 가벼운 이제 뭐 시총이 가벼워서 왔다 갔다 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땐 초창기 테슬라랑 되게 비슷한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요 위에 갈 것 같아요. 돈은 잘 벌 것 같다. 앞으로 그럼 잘 벌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강점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 회사 실적은 앞으로 잘 나올 테니까 올라가긴 할 텐데,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장투는 이렇게 장투되면은 해피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투예요. 중간에 한번 뭐 파산 뭐 청산도 당할 수 있고 레버리 잘못 끼면은. 그래서 약간 그런 회사다. 약간 진폭이 너무 큰 회사라서, 그거의 진폭이 큰 거의 문제가 뭐냐면은 기관이 못 담아요. 기관이 나왔다 펀드 매니저가 다음 분기에 잘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아쉬운 점들은 많이 존재하지만 회사 자체는 좋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잘 가겠다. 근데 그 사이에 참 우여곡절이 많을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팔란티어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럼 이 기업의 정체성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딱 한마디로 좀 정의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냥 컨설팅 펌이에요. 근데 컨설턴트들이 개발을 좀 할 줄 아는. 네. 근데 그게 되게 파워풀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잠깐 컨설팅이라는 업에 대해 조금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컨설팅이라는 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전략 컨설팅이 있고 하나는 오퍼레이션 컨설팅이 있는데, 오퍼레이션 컨설팅 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쪽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이거 원가 예측한 게 있는데 원가 예측한 거랑 실제 쓴 원가랑 안 맞아요. 이거 왜 안 맞는지 빵꾸 메꿔주세요.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쪽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워크플로우를 잡았는데 이게 지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개선해 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는 쪽에서 이제 실제로 지금 컨설턴트들도 일을 하는데 그때 못 풀고 남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못 풀고 남은 문제는 보통은 컴퓨터 사이언스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발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뭐 웹 개발, 앱 개발 이런 건 아니고 좀 수학도 좀 하고 알고리즘도 하고 이래야 되긴 하는데 어차피 보통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개발을 아는 컨설턴트가 많은 거는 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밝게 보기는 해요, 여러모로. 그럼 뭐 다른 나스닥 상승을 주도한 뭐 메타, 아마존, 뭐 테슬라 이런 기존 기술주들과 이 팔란티어의 포지셔닝이 좀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팔란티어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다른 기업들은 원래도 AI를 잘했고 잘 썼는데 팔란티어는 유독 LLM으로 득을 많이 볼 것 같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팔란티어는 좀 밝게 보는데 몇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BP라는 정유사가 있거든요. 이제 북해유전 파는 영국 회사인데 이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 생산 원가를 배럴당 14불에서 6불로 낮춘 전례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그 당시에는 팔란티어가 엄청 째까는 회사였어가지고 그 정도 원가 낮췄으면은 팔란티어 시총만큼 거의 밸류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의 플레이가 계속 나올 거를 기대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꽤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플레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없었던 업종이기는 해요, 사실. 그러니까 컨설팅업이 이때까지는 약간 밸류 헤드를 크게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안해서. 그게 컨설턴트들을 까는 제일 그거였죠. 약간 양복쟁이들이 멋진 소리만 하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맥킨지 같은 데서 스마트폰 쓰지 말라고 LG 망가뜨렸다. 이런 소리 하는데 사실 뭐 저는 그거는 또 내막이 있어서 걔네 까올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밸류 헤드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얘는 밸류 헤드를 실제로 가서 코딩을 해주니까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괜찮은 부분이 많고 실제로 일하는 플레이하는 것도 옆에서 좀 보고 있으면 괜찮은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약간 파는 상품이 어떤 게 미지하게 있거나 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B2B니까 사람들이 알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B2B 중에서는 잘 갈 만한 상품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AI 시대에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랑 테슬라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이거 딱 찍을 시점에 이제 중동에서 엔비디아 산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되게 해피한 상황인데, 근데 저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약간 양가적인 감정인 게, 얘네가 AI였으면 무조건 필수적인 게 맞거든요. 근데 3년 뒤에까지 잘 팔릴 거를 누구나 다 알아요. 가격이 이미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동이라는 새로운 섹터가 생겼으니까 약간 예상치 못한 게 생겨가지고 올라간 건데, 근데 일단 이거 샀다 치면은 그건 지금 보면은 전 세계에 돈 있는 플레이어가 몇 명 없어요. 뭐 미국 당연히 있고 중국, 아시아 쪽 조금, 뭐 중국이 아시아 쪽이긴 한데 거의 그래도
그리고 이제 뭐 중동, 유럽 뭐 이 정도인데 원래 다른 데 다 쓰다가 이제 중동 쓰는 거란 말이야. 중동에 원래 중국 인프라 많이 쓰다가 엔비디아 깐 거니까 이건 유의미하죠. 네. 근데 제가 볼 땐 이번에 일단 한번 시세를 받았으니까 그럼 3년 뒤에까지는 일단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산 거예요. 갑자기 막 트럼프가 중국 가가지고 이제 북경오리 먹으면서 엔비디아 이제 수출하겠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는 3년 뒤에 잘 가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거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럼 3년까지는 잘 갈 것 같으신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실적이랑 주가랑 별개인데 실적은 3년 뒤에까지는 잘 나올 것 같아요. 캐파가 이미 풀로 찼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잘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유는 모르는 건데 근데 주가는 그 이유를 보고 움직이겠죠. 3년 뒤에까지는 다 예상 판매 돼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예상 판매된 것까지 땡겨서 주가를 받은 건데 근데 그 다음에 잘 돼야 이제 더 잘 갈 여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건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엔비디아를 지금 살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이번에 어떻게 버블이 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끼면 뭐 같이 가긴 할 테니까 이제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막 엔비디아 3배짜리 레버리지 이런 거 진입하기는 살짝 무서운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테슬라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FSD가 잘 풀리든 아니면 로봇이 잘 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로보틱스가 저는 원래 로보틱스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이었는데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왜냐하면 잘 안 돼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로 택배 현장 같은 데서 넣어보면은 방해가 돼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잘 안 되는데 최근에 춤추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유화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잘 못한다는 게 춤을 잘 추는 거는 돈을 벌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택배 현장에서 물건을 잘 날라야 돈을 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로봇스타움이 없는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옛날부터 그냥 뭐 거의 무협지 같은 수준의 액션을 하는 막 진짜 텀블링 돌고 막 이런 로봇은 옛날부터 냈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가 조금 더 다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테슬라는 로봇 시장에 뛰어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얘네가 발전한 걸 굉장히 많이 따라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전 속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근미래에는 진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근미래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니까 좀 불안불안한 부분이 있고 유럽 판매 뭐 그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제 다 반영됐고 해소가 되진 않았죠. 어쨌든 마이너 이슈가 생각하는 것 같고 FSD는 솔직히 저는 이건 리걸 이슈라서 기술 이슈가 아니라 그래서 FSD 같은 경우에는 리걸 이슈는 결국 시간을 끌기 마련이라 그래서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더 잘 갈지는 모르겠다고 솔직히 생각했었는데 잘 가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참 알다가도 모를 주식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차도 테슬라인데 좋거든요. 약간 바퀴 달린 아이폰이라 쓰는 맛이 있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트럼프 형님은 진시황제면은 머스크 같은 사람은 여부리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부리는 결국 토사구팽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사구팽을 당했잖아요. 당했으니까 또 이제 기업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약간 죽진 않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호재 아닐까 굳이 따지면은 머스크가 보통 트위터를 많이 하면은 주가가 내려가요. 지금 요즘엔 좀 요즘 그러니까 원래 계속 많이 하는데 심지어 머스크 트윗만 보고 트레이딩하는 AI 봇들도 있어요. 얘가 막 도지 언급만 하면은 무조건 바로 그 누구보다 먼저 산다. 그런 거 쓸 때 돈 벌거든요. 여튼 근데 요새는 좀 이제 정치 쪽으로 반강제로 이제 좀 셧다운을 당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더 뭐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하시든 테슬라를 하시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